반갑습니다, 여러분. 황인환입니다. 오랜만에 이거 수업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되게 좀 부끄럽네. 진짜 뭐 11월 달에 우리 한참 만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같이 수업하고 그래서 영상 찍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날씨 추워지고 뭐 코로나가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선생님 다시 지금 수업을 준비해서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오랜만에 찍는 거니까 어색해도 좀 이해해줘. 그리고 또 한간에는 시험도 우리가 지금 사실 기말고사 끝났잖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뭐 영화 보고 뭐 이거 뭐 그냥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수업을 하냐 그래서 막 이만큼 나와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야 인생 뭐 있냐 공부해야지 수업 시간에 그렇지.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공부 안 한 부분은 좀 알고 가야 내년에 니네 역사 3학년 때 가서 역사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공부를 할 건데 그 내용하고 이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학교 나와도 안 놀고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입 나와가지고 막 투덜대지 말고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하자고. 알겠지? 파이팅 하자. 자, 오늘은 208페이지, 209페이지 교과서 농민의식의 성장과 농민봉기에서 세도 정치의 전개, 그 다음 정치기강의 문란 요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조선사에서 이 세도 정치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왜냐하면 뭐라고 평가받는 시기야? 조선사 최악의 시기로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조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중에 이제 뭐 나라 뺏기고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뭐 조선을 바라보는 여러 이제 역사학계 시선이 있거든. 뭐 민족사학계, 뭐 주류사학계, 뭐 식민사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에브리바디 공통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여기야. 세도정치 시기. 뭐라고 동의하고 있어? 조선 최악의 시기였다고. 이것 때문에 조선이 나중에 나라 뺏기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 세도정치기에 있다고 얘기할 만큼 상당히 엉망으로는 조선사에서 탑인 시기니까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단어부터 좀 살펴보자. 세도정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도정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원래 이거 성리학에 나오는 단어거든. 성리학에서 세도정치라는 표현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야. 원래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뭐 도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누군가 이제 뭐 이 군자 이제 뛰어난 군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도덕으로 다스리는 뭐 그런 정치 형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되게 좋은 의미인데 조선 시대에서의 세도 정치는 다른 의미로 쓰여. 상당히 부정적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조선 시대 1860년,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약 한 60년간의 이 시기 동안의 이 세도 정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조선에서의 세도 정치는 가장 엉망인 정치, 그러니까 특정 가문이나 특정 집안이 조선의 정치를 장악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능멸하고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정치를 마음껏 행사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나쁜 의미고 부정적인 의미인 거지. 아무튼 조선에서의 세도 정치는 가장 부정적 의미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 오케이? 그럼 이 세도 정치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냐? 일단 좀 써놓고 얘기하자. 세 명의 왕이 지배하던 시기가 이 세도 정치 시기거든. 순종, 그다음 헌종, 그다음 철종. 이 세 왕이 지배하던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야. 순조가 약 한 30년, 그 다음에 헌종이 뭐 한 14년, 이게 철종이 한 16년 해가지고 약 몇 년간, 약 한 60년간 이 세 명의 왕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허수아비가 되고 왕의 권한을 특정 가문에게 일임을 해서 정치가 이제 유린다는 정치가 그 특정 집안에게 완전 종속돼가지고 나라를 그 집안 하나가 다 망쳐먹는 그런 시기를 무슨 시기다? 세도정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많이 초등학교 때도 들어봐서 알는데 써놓고 또 얘기하자. 그러면 어떤 집안이 정치를 유린했느냐? 순조 때는 누구의 시대야? 그치, 그 유명한 안동 김씨의 시대지. 안동 김씨의 시대. 그러면 헌종 때는 풍양 조씨의 시대. 오케이? 그 다음 철종 때는 다시 누구의 시대? 안동 김씨의 시대. 그래서 집안 하나가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양조 씨가, 철종 때는 안동 김씨가 다시 집안 하나가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고 왕의 권한을 왕은 허수아비인 거죠 완전.
왕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허수아비가 된 상태에서 이 집안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해서 장악하는 시대, 이때를 뭐라고 부른다? 세조정치의 시대라고 부른다. 자, 그럼 야 집안 하나가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다 해먹을 수 있어? 이거 등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지. 집안 하나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나라 꽤 큰 나라인데 조선이 집안 하나가 어떻게 나라를 다 해먹을 수 있나요? 하면 어디를 장악하면 된다 그랬어. 우리 공부해서 알고 있지. 시험에도 냈었잖아. 조선욱이 조선의 모든 정치를 장악을 하고 그 처리하는 조직이 하나 남잖아. 딱 비변사가 모든 역할을 다 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육조나 의정부가 유명무실화 된다 이런 설명도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비변사를 어디가 장악을 하냐? 집안 하나가 장악을 하면 조선은 모든 나라의 모든 일을 이 집안 하나가 다 해먹을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세조정치 시기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시험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세조정치 시기가 어떻게 갑자기 왔냐면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게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기에 누구야? 영종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그치? 영조는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살아가지고 천수를 누린 반면에 강력한 개혁군주였던 정조는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실상 선생님 수업할 때도 그 얘기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조가 사실은 몇 년 좀 더 살았으면 조선이 좀 더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정조가 24세 왕이 올라가지고 48회가 24년 왕이 있고 50이 못 돼가지고 48회가 갑자기 죽었어. 정조가 아파지고 나서 거의 1년이 채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 자기의 죽음을 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조가 죽을 때 정조 아들이 이제 순조가 되는 건데 이 순조가 몇 살이었냐면 만으로 10살, 우리 나이로 11살인 거지. 이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인데 순조가 1790년생인가 그러니까 되게 늦게 낳지 정조가 자식을. 그래서 순조가 10살의 나이에 왕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리잖아 사실은. 애기 지금 초등학생 뭐 3학년 4학년 나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좀 얘기를 좀 자세히 하자면 정조가 그렇게 개혁도 많이 하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였는데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정조가 가장 아끼던 신하가 있었대 마지막에. 그 신하가 누구냐면 김조순이라는 신하야. 이 김조순이라는 신하가 30대 후반인가 그랬었는데 상당히 영민하고 정조가 아끼고 또 집안도 엄청나게 명문가 집안이야. 노론 집안이면서도 정조가 아꼈다고 하니까 뭐 물론 노론에 시파긴 했지. 그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살리자고 했었던 시파긴 했는데 어쨌든 이 김조순 집안이 노론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는 집안이고 우리 저기 병자라고 공부했었을 때 막 그 뭐 주화파 주전파 그거 공부했을 때 김상현 선생 있잖아. 그 김상현 선생 집안이야 이 집안이. 그러니까 되게 명문가 에이스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신하였던 거지. 그래서 정조가 죽을 때 김조순에게 자기 자식을 부탁을 했어. 어리니까 네가 좀 잘 봐줘라. 네가 이 순조의 아버지 역할을 좀 해줘라. 그래서 정조의 부탁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김조순이 자기 딸을 순조하고 결혼을 시켜. 정조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순조의 뭐가 된 거예요? 김조순이 장인이 된 거지. 장인. 그래서 약 30년 순조 시대가 약 한 30년 갔거든. 30년간 김조순이 순조 뒤에서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역할, 왕의 역할을 거의 국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수렴 청정까지는 아니고 뒤에 발치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모든 조언과 이런 거를 이제 아끼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 김조순이 왕의 모든 조언자 역할을 하고 모든 그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김조순이 부패했던 건 아닌데 이 김조순이라는 사람 사실 좀 평가가 좀 여럿으로 갈려. 우리가 이 안동김씨 순조 때 안동김씨 세도 정치할 때 김조순 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김조순은 눈으로 보이기에 사실 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이렇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게 기록에 남거나 그런 게 많지가 않아. 거의 없어 실제로는. 근데 왜 이 김조순이 안동김씨거든? 지금 예상했겠지만 그래서 순조의 장이 됐던 김조순 집안이 안동김씨 집안이라 이 안동김씨가 순조의 처갓집으로서 이제 처갓집으로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김조순 아들들, 그 다음 조카들, 사촌들 이런 애들이 모든 걸 다 해먹은 거예요. 권력을. 그러면서 이제 이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된 거지. 오케이? 그랬다가
순조가 30년 동안 즉위할 때 그 순조 아들이 있었는데 효명세자라고 상당히 뭐 뛰어났다고 전해져. 예전에 드라마 기억날지 모르지만 KBS 무슨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뭐 그거에서 저 박보검이 나왔던 역할이 너무 또 오래됐나 이거 드라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 어쨌든 박보검이 나왔던 역할인 건데 그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되게 뛰어나고 똑똑했다고 전해지는데 22살인가 이 저기가 결혼을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어. 세자 시절에 아버지 일 맡아서 막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 죽을 때 죽고 나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순조 죽을 때 그러니까 손자가 8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순조가 죽고 나서 순조의 손자였던 헌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얘가 8살이야. 그러니까 얘가 왕위에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고. 못하지.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 뭐냐면 이 순조 아까 얘기했던 그 효명세자 있지. 얘 아버지, 헌종 아버지. 그 효명세자가 결혼한 집안이 풍양조씨 집안이야. 부인이. 그러니까 헌종한테 누가 되는 거야? 엄마가 되는 거지, 엄마가. 그 효명세자 부인이. 그러니까 헌종 시기에는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너무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이 엄마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던 거지. 그 엄마 집안이 어디 집안이었던 거야? 풍양조씨 집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외갓집이 되는 거지, 외갓집이. 헌종한테. 조선 역사상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8살에. 그러니까 뭐 이 시기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지. 그래서 풍양조씨가 모든 권력을 다 이때 당시에 행사를 했던 거지. 똑같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안동집이가 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 헌종도 약 한 14년 정도 즉위하고 20대 초반에 자식 없이 죽어. 자식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나니까 얘들이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이제 제대로 된 왕을 세워서 권력을 왕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영원히 이 상태로 쭉 가려면 왕을 가장 만만한 애를, 가장 바보 같은 애를 데려다 왕을 만들어 놓고 걔한테 그냥 얼굴마담 시켜놓고 요즘 말로 치면 모든 권력은 뒤에서 자기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동김씨 집안에서 왕을 세우려고 찾아온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강화도에서 그 밑에 나오지. 우리 교과서 209페이지 밑에. 너네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 강화도령이라고. 이원범이라는 청년인데 얘가 영조 쪽 집안의 핏줄이야. 영조 집안 핏줄. 이 끝까지 올라가면. 근데 얘는 아버지, 할아버지, 뭐 형 다 영모로 어려서 다 죽고 얘 자기가 왕족인지도 잘 몰랐어. 그냥 어렴풋이만 들고. 그래서 19살까지 강화도에서 농사도 못 짓고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해서 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고 먹고 살던 애야. 완전 하층민이지. 그렇게 살던 애를 데려다가 왕을 만들었단 말이야. 걔가 누구야? 걔가 철종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철종은 뭐 한 10몇 년 왕에 있었는데 왕의 소양이라든가 왕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야. 요즘 말로 치면 우리 같이 그냥 이런 데서 막 그냥 웃고 떠들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마숙중학교 2학년에서 막 웃고 떠들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어느 저 남태평양 큰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을 세우면 얘가 뭘 하겠냐고. 니네 뭘 하겠어. 그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철종은 아무런 정치적 역할을 못했단 말이야. 거의. 그리고 이 철종에게 안동김씨 집안에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다시 철종 시대 때 누가 권력을 잡게 된다. 안동김씨가 권력을 잡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무력화시키고 왕의 권한을 완전 약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정치를 운영했던 걸 뭐라고 얘기한다? 세도정책 시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지? 이게 지금 20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세도정치 시기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완전 209편이 나오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생겨? 정치기강이 곤란해지는 거지. 왕조국가의 정점인 왕이 무섭지가 않단 말이야 이제. 밑에 권력을 잡고 있는 안동김씨, 풍양조씨 집안은 우리 집안이 이제 모든 걸 다 해먹는다는 생각에 이제 누구 눈치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절대 권력이 된 거야 얘네가. 견제받지 않나요?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절대 부패하게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부패가 시작이 된다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제대로 된 정치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이루어져. 결정 타는 거야. 이거야. 선생님 생각에 이게 모든 거의 문제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매관매직. 단어가 좀 어렵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직, 매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라의 국가에 일하는 자리를 요즘으로 치면 고위공무원 자리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이래야 될 자리들 있잖아. 이런 자리들을
돈 받고 팔아. 뇌물 이렇게 좀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시오 그러면 뭐 이런 걸 가져왔어. 쓱 집어넣고 걔를 임명하고 그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국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지. 공공연하게 아예 어느 단계부터 과거 시험 단계부터 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과거 시험 과거에 급제하는 걸 아예 돈 매겨가지고 과거 급제하는 것부터 부정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재 제대로 된 인재는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과거 시험 뭐 답을 미리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애를 시켜서 대리 시험을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백진애한테 그 안에 심사하는 애가 모범 답안을 써서 낸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계부터 관직을 사고 팔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가면 뒤에 가면 아주 공식 시장가가 생긴대. 지방 수령 자리는 그러니까 지방 요즘으로 치면 시장 자리라 그랬지. 지방 수령 자리는 뭐 한 2만 냥. 그 다음에 관찰사 자리, 요즘 도지사 자리잖아. 이 관찰사 자리는 한 5만 냥. 2만 냥이면 그냥 지금 물가로 따지면 대강 얼추 만 냥이면 억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방시장 자리는 2억, 도지사 무슨 뭐 광역시장 이런 자리는 5억 이러는 거야. 이런 매각 매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상적인 정치 운영이 될 수가 없지. 그치? 그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209페이지 내니까. 아주 부정부패의 끝판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60년간 이게 1860년 되면 1800년 되면 언제냐면 막 서양 세력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하고 이래야 되는 시기야. 근데 그 시기 때 조선은 이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 이 철종 다음이 바로 고종이야. 왕이. 나라 뺏기는 임금님 있잖아, 고종. 이 철종 다음이 바로 고종이라.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멀쩡히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좀 세도 정치 시기를 지금 정치기강의 문란하고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 정치기강의 문란이 선생님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어떤 피해를 주는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지는 다음 장에 210페이지 삼정의 문란에서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그러면 삼정의 문란으로 가자.